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조정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조정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정당 출신으로서 시대전환이라는 유령 정당, 페이퍼 컴퍼니 정당이라고 그렇게 의심받았던 그 정당에 있다가 갑자기 돌연 이 국내임에 넘어와서 마치 자기가 이 국내임의 뿌리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이 정통 보수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이 국민의힘에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한 사람입니다. 이 조정훈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 이 어대한 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이다. 여러분들 이게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 이걸 퍼뜨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 지지층에서 또 이런 얘기를 퍼뜨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여론조사 결과 있지 않습니까? 그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서 아니 이거 이렇게 여론조사가 여러분들 그 어떤 이 민심 측정 지표보다도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여론조사를 이제 안 믿는 분도 많이 계시고 약간 이렇게 미심쩍어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건 뭐 현실적으로 인간이 하는 거다 보니까 100% 신뢰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어떤 것보다도 지금 현재 그 민심을 갖다가 측정할 수 있는 수단 중에 가장 뭐랄까 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게 여론조사지 않습니까? 그 여론조사 결과 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무당층의 이런 지지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나갈 경우에는 나경원, 뭐 안철수 안 나오고 나경원, 그 다음에 지금 누가 나온답니까? 윤상현 또 뭐 권영세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고민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뭐 권영세 하여튼 뭐 그 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이 지지율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저기 뭡니까 결선까지 가지 않고 1차 투표에서 끝날 수밖에 없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걸 바로 언론들이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지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아니라 그 현상 자체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 당시 또는 그 전해인 2010년 당시 안철수 신드롬 내지는 안철수 돌풍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언론들이 안철수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얘기를 했냐면 이 안철수라는 사람 아무런 정치 경험이 없는 이 당시 서울대 무슨 융합 무슨 대학원 거기에 교수가 또는 이 안랩을 창업한 그 기업인이 아무런 정치 경험이 없는데도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장녀,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 또는 이 노무현의 간판을 내걸고 마치 노무현의 친구인 것처럼 그렇게 했던 문재인, 이 문재인보다도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안철수 신드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거 그만 안철수 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그냥 그 민심 그때 당시에 이 여론의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집약적으로 축약적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안철수 신드롬이었고 지금 현재 이 국내임 전당대회 앞두고 이 차기 당 대표에 대한 그런 지지율 이런 것들을 조사해 봤더니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지지율이 압도적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뭐가 이게 몰아가기고 뭐가 프레임이고 뭐가 이게 당원들을 모욕하는 거고 대체 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철규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또 이 일각에서는 이 조정훈이가 이 국내임 총선 백서 이거 만드는 게 이철규의 사주 또는 이철규와 이렇게 합세해가지고 지금 그런 짓들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철규나 조정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을 했습니다만 이철규는 또 그 페이스북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조정훈이 오늘 이 MBC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겠느냐? 마치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된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거 그거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이철규가 KBS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똑같은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대하는 국민의힘 당원을 모욕하는 것이다. 당원 한 사람한테 전부 다 물어봤느냐? 이거 뚜껑 열어보면 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조정훈이가 다시 그 이튿날에 오늘 MBC 라디오에 나와서 이 얘기를 똑같이 늘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공교롭게도 그냥 이철규나 조정훈이나 이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그 방송 일정이 따로따로 잡혀가지고 했는데 또 우연치 않게 이런 내용들이
엇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이 자들이 팀플레이 내지는 콤비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대한 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여론조사는 그런 수치도 보이는 것 같지만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안 그랬으면 좋겠냐? 초선이든 원외이든 다선이든 다양한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다 나와서 시끌벅적한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 지지층에서조차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한동훈 추대식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당대회든 그 어떤 선거든지 간에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이 조정훈이가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다양한 출신의 인사들이 나와서 이 국내힘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지금 현재 이 폐쇄기 짙은 국내힘, 질이 멸렬한 국내힘, 이 무기력한 국내힘 앞으로 각종 선거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 이 국내힘, 심지어 이 국내힘 지지층마저도 지지할 이유가 없는데 그냥 관성에 의해서 억지로 차마 이재명이 조국이를 찍을 수가 없어서 지지할 수가 없어서 이준석이를 지지할 수가 없어서 지금 국민의힘을 찍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한테 정말 이 국민의힘을 찍을 만한 이유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걸 갖다 경쟁하는 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전당대회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아직 이렇게 명시적으로 그런 뜻을 밝히진 않았지만 그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지금 이 국민의힘을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나 던진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장예찬 같은 애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구당 부활이 무슨 민생과 관련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직국 규제 그거에 대해서는 또 오세훈 같은 사람이 또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 전당대회에 왜 나오려고 하는지 이 전당대회에 나와서 국민의힘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요만큼이라도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구당 부활 그거 얘기한 거 말고 그 주장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는 그거는 차후의 일이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예를 들어서 윤상현이나 나경원이나 김재섭이나 여러분들 이 국민의힘 바뀌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왜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얘기한 사람이 있냐 그 말입니다.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 한계론, 윤상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2조 심판 역시 한동훈 정치적으로 미숙해 뭐 이런 소리만 해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 여러 명이 나온다고 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전당대회가 결국에는 이 한동훈의 1차 투표에서 이 한동훈이 과반을 얻지 못하도록 한동훈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그러니까 이 당의 개혁과 이 당의 변화와 이 지지층의 이런 요구, 니즈에 대한 이런 충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당을 바꾸고 나서 이 나라를 다시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재집권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보다는 오로지 그냥 한동훈을 물고 늘어지는 예를 들어서 나경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정치 경험도 없고 나는 5선 의원인데 너는 정치 경험도 없고 그 다음에 나는 원내고 너는 원외고 그러니까 내가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소리를 계속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윤상현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대체 뭔 얘기를 할 건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전당대회에 여러 명이 나와서 이렇게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흥행을 한다. 그런 건 일견 긍정적이지만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한동훈 지지층한테 한동훈 지지하면 안 된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한동훈 지지율이 높게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조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동훈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여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들 근데 한동훈 지지층한테 이런 목소리를 내지 말라고 하는 뭐 자기가 무슨 히틀러도 아니고 자기가 무슨 김일성이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까? 한동훈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동훈 지지층이 있고 한동훈 지지층에서도 절대 안 된다라고까지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 한동훈과 같이 언급되고 있는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후보군을 보면 그 면면들을 보면 정말로 한동훈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절대 다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정말 뛰어나고 정말 우수해서
그런 것보다는 이 한동훈과 같이 언급되는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후보군의 그 면면들을 보면은 정말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의 그 비율이 꽤 높을 것 같은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만약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대한이라고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라고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당대회가? 이 조정훈이가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나와서 시끌벅적한 전당대회가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 또는 이 용산 대통령실과 코드가 맞는 코드 경쟁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왜냐? 지금 당대표 후보군으로 나온 사람들,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 기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나경원이 자기 기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윤상현이 자기 기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막 서울 도봉갑에서 안규령을 상대로 해서 이긴 김재섭이 여러분들 자기 기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기 기반이 없는 사람들은 애초에 이 기존의 정치 세력, 기존의 정치 기득권에 줄을 서야 되고 거기에 코드가 맞는 얘기를 해야 되고 그걸로 자기가 정치적 성장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이 빠지면 이 사람들이 뭐 다양한 의견을 얘기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조정훈이라는 사람이 정치적 의미와 비중과 그 가치가 한참 떨어지지만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정말 견제하고 싶다면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대해서 이런 억지 주장을 펴고 이 한동훈을 지지하는 이 한동훈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일종의 이런 모욕성 발언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조정훈조차도 정말 이 당이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 자기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다시는 지는 정당이 되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조정훈이가 마치 국민의힘에 한 10년 20년 있었던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들어온 지 한 몇 개월 됐습니까? 이제 한 7개월 됐나? 그것밖에 안 될 텐데 어쨌든 조정훈이 얘기한 것처럼 다시는 지는 정당이 안 되기 위해서 그럼 어떤 얘기들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늘어놓는 사람이 있냐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다시 조정훈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웃기지 않습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당대표는 이번에 국내의 구심점은 한동훈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해당 행위다.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지지하는 게 해당 행위다. 지금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일단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이 특정인의 지지층한테 그 특정인을 지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고 대체 그러면 이 사람은 선거라는 거를 왜 치러야 되는지 대체 민주정이라는 거는 왜 유지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면 도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훈이가 국민의힘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국민의힘의 이 윤리 강령 그러니까 이 해당 행위인지 아닌지 그걸 가늠하는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윤리 강령에 대한 그런 상식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윤리 강령을 조정훈이를 비롯한 이 친윤 내지는 찐윤 내지는 친윤 호소인들 한테 그걸 한번 알려주고 싶습니다. 뭐냐면 국내 윤리 강령 규칙입니다. 규칙 부분에서 제4조 1항 당원은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동훈 지지층한테 이번에 당대표는 한동훈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한동훈 지지층한테 그런 여론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사리에 맞게 행동하는 겁니까? 그리고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다음 각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호 당의 정관과 기본정책 당명 당론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언행 2호 타인에 대하여 모욕적 여러분들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일종의 모욕적 표현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정훈과 이철규가 그러면은 이 지금 국내 윤리 규칙에 나와 있는 이 해당 행위 2호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정작 정말 해당 행위라는 사람들이 누군가 우리가 그거를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모욕적 협박적 표현을 하거나 타인이나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 3호 타인에 대하여 불쾌감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란하거나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는 언행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호 그 밖에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일반 국민의 윤리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제4조에 보면 1항 1호에서 7호까지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만 이번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한동훈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취지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해당 행위라고 규정할 만한 또는 간접적으로라도 추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정훈이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말 애정이 있는 것인가, 이 조정훈이가 이런 정치적 주장을 할 때 정말 어떤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물론 과연 의심할 가치조차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겠지만 이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정훈이가 왜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지, 조정훈이가 굳이 왜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자신의 경쟁자 내지는 자신이 넘어야 될 일종의 대상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는지, 그 정치적인 의도와 속셈 여러분들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참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참 일단은 자기 주제와 분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 한동훈 전 위원장 지지층이 그렇게 충고 내지는 경고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조정훈 관련해 가지고 요새 얘기가 좀 뜸했지 않습니까? 이 총선 맥서 얘기가 없으니까 조정훈 얘기도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조정훈이의 굳이 일생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이력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국내임 총선 맥서 TF 위원장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대중의 관심에서 없어지니까 조정훈이가 언론에 등장을 안 하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한동훈 어대하는 해당 행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그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기사 하나를 제가 이렇게 클릭을 했는데 이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목은 조정훈 어대한 여론조성은 해당 행위, 한 왕이 되고 싶다면 답할 책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사진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 3월 19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을 찾아 마포구 앞 조정훈 후보와 함께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서, 사진은 이 조정훈, 한동훈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손을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담긴 사진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조정훈이라는 자의 인성마저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할 것 같다. 이런 또 지적을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